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포카혼타스 이야기예요. 디즈니가 왜곡한 동화 중에 갑이 포카혼타스가 아닐까 합니다. 피부가 하얀 백설공주와는 대조되는 이 까만 피부와 당당한 소녀 포카혼타스의 이야기죠. 신대륙 탐험 때요, 젊고 잘생긴 우리의 존 스미스 선장과 돈의 눈이 먼 총독이 함께 신대륙으로 와요. 신대륙으로 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원주민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를 만나게 되고요. 당시 정략 결혼으로 굉장히 고민하던 포카혼타스에게 존 스미스가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황금의 눈이 먼 총독이 신대륙을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하고 황금을 캐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황금이 없었고 당연하게도 원주민들과 충돌이 생겨 전쟁을 막으려던 존 스미스는 인디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인디언들에게 잡혀서 처형이 되려는 찰나 포카혼타스가 뿅 하고 나타나서 스미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키면서 추장이 이 존 스미스를 풀어주게 돼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존 스미스는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포카혼타스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카혼타스 내용이에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결국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자가 공주를 구해주는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공주가 남자를 구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포카혼타스 역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동화인데 실화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포카혼타스는 1595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달력을 보면서 얘는 1595년에 태어났고 6월 이렇게 안 하잖아. 대충 때려 맞춘 거야. 그냥 달력이랑 상관없이 사는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존 스미스가 1608년에 쓴 이 책에 당시 포카혼타스가 10살 정도였다고 나와요. 하지만 8년이 지난 후에 1616년에 또 다른 책에 보면 포카혼타스가 12살에서 13살 정도가 되어 보인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서양인들이랑 이목구비도 좀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나이대를 아마 추정을 잘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존 스미스를 만났을 때의 나이는 10살 혹은 12살쯤 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포카혼타스는 현재 버지니아 동부에 거주하던 부족 트세나코마카 족장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추장의 이름은 포하탄이에요. 이 포하탄의 자식들이 한 100명이 있었대요. 한 1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포하탄이 제일 아끼는 딸이 포카혼타스였다고 합니다. 존 스미스 역시 책에 포카혼타스를 추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카혼타스의 진짜 이름은 마토아카입니다. 마토아카. 포카혼타스는 별명 같은 거예요. 작은 말괄량이 정도의 뜻을 가진 별명인데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름을 한 너댓 개? 여러 개를 썼대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대. 어이쿠 우리 마토아카 잘한다. 에라이 포카혼타스. 이런 식으로 별명이랑 진짜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본명은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생각해서 외부인들한테는 잘 밝히지 않았대요. 어쨌든 1607년에 영국 개척자들이 이 포카혼타스의 땅에 들어왔고 그때 포카혼타스는 아마 이 외국인들을 처음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포카혼타스와 존 스미스의 첫 만남은 이 존 스미스가 너무 낭만적으로 묘사를 했다. 뭐 가짜다. 아니 뭐 나중에 포카혼타스 이야기를 하려고 지어낸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존 스미스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록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굉장히 적대적이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했던 여러 부족들을 만나서 돌아다니던 와중 어느 날 포카혼타스가 있는 부족에게 초대가 되었다고 해요. 말도 별로 통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막 음식도 막 내주고 막 같이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장이 막 웃다가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뭐라 하니까 갑자기 원주민들이 얼굴이 막 살벌해가지고 존한테 와가지고 존을 막 묶고 무릎을 꿇리더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너무나 놀랬겠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소녀가 달려옵니다. 빠밤. 포카혼타스예요. 갑자기 작은 원주민 소녀가 달려나와서 이 존 스미스의 머리를 탁 껴안고 벌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소녀는 포핫한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였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 순진한 원주민 소녀가 대영제국의 국민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퍼져서 이 사진 말고도 이 그림 말고도 이런 식으로 작품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존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내가 사형에 처해질 때 그는 자신의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살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나는 제임스타운으로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었다 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부족의 관습이었을 수 있어요. 부족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즐기다가 이런 처형과 구출의 통과 의례를 거쳤어야 했다고 추정이 되기도 해요. 말하자면 그냥 포카혼타스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야. 존이 착각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돼요. 유럽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야만과 문명인의 사이에 싹튼 사랑, 너무 낭만적이야 라면서 작품들까지 남길 정도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이 둘은 그냥 친구였을 뿐이지 딱히 뭐 연인 사이나 뭐 사랑하는 사이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이후에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원주민과 영국인들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개척자들이 건설한 제임스타운이랑 이 부족 사이에 전사 한 명, 애기 한 명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문명을 배우기도 했고 당시 제임스타운에 영국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영국인들한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영국인들은 또 반대로 뭐 도구를 주기도 하고 뭐 침대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상부상조하는 시기였다고 해요. 또 한 번은 포카혼타스가 이 존 스미스의 생명을 또 구해주게 되는데 존 스미스가 다른 원주민들한테 초대를 받았대요. 초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대접도 받고 이 인디언 부족이랑 같이 거래도 하고 했는데 갈 때를 놓쳐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 막사에 조용히 들어와.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보낼 때 영국인들이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무기를 내려놓으면 기습을 해서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됐었는데 포카혼타스가 알려줬고 경고를 받은 영국인들은 먹는 동안에도 계속 총을 들고 이제 무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살아났다는 이야기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잠깐 머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존 스미스가 2년 동안 여기서 비비적댑니다. 그러던 중 존 스미스가 권총을 잘못 따라서 부상을 입게 되고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영국인들이랑 원주민들의 사이가 좀 나빠지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서 포카혼타스가 이 영국인들 땅에 제임스타운에 좀 뜸하게 갔는데 뜸하게 갈 때쯤에 존 스미스가 다쳐서 영국으로 갔기 때문에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해에 포카혼타스는 코코움이라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코코움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다른 부족에 가서 살게 되는데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던 포카혼타스의 필요성을 느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인질이 필요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이 포카혼타스를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포카혼타스는 아버지로부터 영국인들이랑 어울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포카혼타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던 영국인들은 다른 부족의 족장을 이용해서 포카혼타스를 배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포카혼타스를 납치해서 제임스타운으로 끌고 가요. 인질을 잡았으니까 이제 요구를 해야겠죠. 포카혼타스의 아버지한테 옥수수도 내놔, 포로도 풀어줘, 영국인들이랑 싸우지 말고 주변 부족들이랑 싸우지 마, 안 지키면 니네 딸은 없어,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옥수수도 좀 주고 이건 추수가 끝나면 줄게, 우린 지금 당장 이만큼이 없어, 포로도 풀어줄게, 근데 다른 부족이랑 전쟁은 우리가 계속 해야 돼 라면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요. 결국 포카혼타스는 풀려나지 못하고 영국인들한테 끌려갑니다. 영국인 개척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영국식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영국 개척지에서 살아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아니 납치하면 됐는데 아니 다른 부족에서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뭐 했어? 포카혼타스가 납치될 동안 안 구하러 왔나요? 안타깝게도 당시 관습상 포카혼타스가 다른 남자한테 납치가 된 순간 그 남자한테 포카혼타스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납치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결혼 생활 끝. 포카혼타스를 구해야 할 의무 없음. 가족 아님. 당사자인 포카혼타스 역시 남편을 욕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더 원망했다고 해요. 자기를 오래된 칼, 조각, 도끼보다도 못한 가치로 여겼다면서 부족인들한테 엄청 서운하다고 토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포카혼타스는 영국식 생활 방식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면서 당시 담배 농장을 경영하던 남자를 만나서 또다시 원주민들과 영국인들 사이에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땅에 쳐들어온 이 영국인들을 굉장히 안이꼽게 봤던 원주민들이랑 그냥 원주민들은 야만인이지 뭐 아유 저런 무식한 것들이라고 취급했던 영국인들 사이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았고 영국인들도 서로 죽이고 원주민들도 서로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쁜 일이 되풀이됐는데 당시 영국인 담배 농장 경영자였던 존 랄프라는 남자랑 원주민이었던 포카혼타스의 결혼으로 약간 이제 둘의 분위기가 누그러들면서 외교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거죠. 이때 포카혼타스는 이름을 바꿉니다. 레베카 롤프로 이름을 바꿔요. 두 사람은 담배 농장에 살면서 아이도 낳고 이때 태어난 아이 이름을 토마스 롤프라고 짓게 됩니다. 둘의 결혼으로 인해서 여긴 좀 부족이 좀 평화로워졌고 영국인들과의 사이도 좀 누그러졌고 이 몇 년간에 걸친 평화 덕분에 많은 교역들을 성사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런던의 한 회사가 포카혼타스를 런던으로 부르려고 계획을 합니다. 제임스타운의 굉장히 성공적인 정착과 길들여진 야만인의 상징으로 포카혼타스를 써먹기로 해요.
이때 포카혼타스와 원주민 그리고 원주민 주술사 성직자와 함께 런던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포카혼타스가 존 스미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 스미스는 포카혼타스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는데 당시 영국의 통치자였던 앤 여왕에게 포카혼타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부탁해요. 포카혼타스는 공주니까 잘 좀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공주까진 아니었는데 영국에서 돌아온 개척자들이 얘를 딱 공주로 소개시키면 어때? 우리가 원주민들의 공주를 데려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좀 더 위대해 보이고 포카혼타스도 나름 이득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포카혼타스는 모토아카, 일명 레베카, 버지니아 포우아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자의 딸이라고 칭해져서 꽤 괜찮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이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를 이제 제대로 만나게 되고 존 스미스를 만나서 너무 놀란 포카혼타스는 한 3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해요. 한참을 말을 안 하다가 존 스미스를 딱 만나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버지였대요. 존이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니까 왜 이래?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지마! 내 이름은 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포카혼타스는 당신은 아버지의 나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를 제외한 부족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죠. 여기서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두렵나요? 그렇다면 나는 그러겠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아가야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나라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로맨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한 27살 정도였던 존 스미스랑 뭐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됐던 포카혼타스의 로맨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디즈니에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후 포카혼타스는 1617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탁 탔는데 이미 아팠었대요. 강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사망합니다. 당시 나이는 22살이었어요. 포카혼타스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이는 죽습니다. 제 아이가 산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때 아이랑 포카혼타스 사진도 남아있는데 네, 이게 포카혼타스랑 아들 토마스의 초상화예요. 나중에 이 포카혼타스는 동상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상으로 만들어지면서 거의 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포카혼타스는 나중에 디즈니의 주인공으로도 등장을 하면서 역사의 길이길이 기억이 된 원주민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카혼타스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